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인생 노트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처음 오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먼저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제 채널을 통해 우리 주변의 사람 사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많이 공감해 주시고 많이 들어주세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시장 한복집 재단대 위에서 50년을 살아온 여자가 있었습니다. 정미자, 그녀의 손끝에선 천이 옷이 되고 옷이 사람의 체면이 되었죠. 바로 옆 서점을 지켜온 윤화정은 미자의 가장 오래된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화정이 던진 단 한마디가 50년 우정에 금을 냈어요. 사위가 내 도장 위조했어. 미자는 이 말을 믿을 수 없었고 두 사람은 법정에서 증인과 피고인 가족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사위는 구속됐고 미자의 집은 경매로 넘어갔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집을 낙찰받은 사람이 바로 화정이었습니다. 배신인가 구원인가. 시장에 불이 났던 그날 밤, 두 노인은 서로가 지켜온 비밀과 마주하며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됩니다. 자, 지금부터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었는지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정미자라고 합니다. 올해 73이에요. 시장에서 한복집을 50년 가까이 운영했죠. 아니, 운영했었다고 해야 맞겠네요. 지금은 그 가게가 제 것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저를 미자 씨라고 불렀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래 그렇게 불러준 사람이 윤화정이었죠. 화정이는 제 가게 바로 옆에서 작은 서점을 운영했습니다. 우리 둘은 거의 매일 얼굴을 봤어요. 같이 밥 먹고 같이 장 보고 서로의 속사정까지 다 아는 사이였죠. 그런데 그날이 왔습니다. 시장 개업 50주년 기념 행사가 열리던 날이었어요. 저는 새 치마 저고리를 입고 나와 손님들 앞에서 바느질 시연을 하고 있었죠. 그때 화정이가 제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미자야, 사위가 내 도장 위조했어. 은행에서 확인했어. 순간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주변 소리가 다 사라지고 화정이의 목소리만 울렸어요. 뭐?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미안해. 내가 은행에서 서류 봤어. 내 명의로 된 대출이 3천만 원이나 있더라. 근데 내가 한 게 아니잖아.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고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화정아, 그런 농담 하지 마. 농담 아니야. 빨리 확인해봐. 저는 행사가 끝나자마자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서랍을 뒤졌고 도장을 찾았어요. 있었습니다. 제자리에 있었죠.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도장이 두 개였습니다. 하나는 제가 쓰던 거고 하나는 새 거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사위 현수가 떠올랐죠. 딸 지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혜야, 지금 당장 집에 와. 엄마,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묻지 말고 와. 현수도 데리고. 1시간 뒤 둘이 왔습니다. 저는 도장 두 개를 테이블에 내려놨어요. 이게 뭐야? 현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딸은 어리둥절한 표정이었고요. 어머니, 그게. 말해봐. 내가 내 도장 위조한 거 맞지? 죄송합니다. 현수가 무릎을 꿇었어요. 딸이 비명을 질렀죠. 오빠, 지금 뭐 하는 거야? 지혜야, 미안해. 나 사업 자금이 필요했어. 그래서 저는 현수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이른이 넘은 나이에 사위 멱살을 잡을 줄은 몰랐어요. 3천만 원? 내가 내 이름으로 3천만 원을 빌렸어. 어머니, 제가 갚을게요. 곧 사업이 잘 될 거예요. 당장 경찰서 가자. 딸이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엄마 안 돼. 오빠 감옥 가면 우리 애들은 어떡해? 그럼 넌 엄마는 어떡하라고? 집 빼앗기면? 그날 밤은 지옥이었습니다.
딸은 울었고 사위는 빌었고 저는 분노로 떨었어요. 결국 저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사흘 뒤 현수는 구속됐어요. 사문서 위조 사기. 딸은 제 앞에서 무릎 꿇고 빌었지만 저는 돌아섰습니다. 엄마 제발. 애들 생각해서라도. 난 내 생각도 안 해줬나? 이혼해. 당장. 딸과도 연을 끊었습니다. 매정했죠.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제 평생을 바친 가게와 집이 날아갈 판이었으니까요. 은행에서 통지서가 왔습니다.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집과 가게를 경매에 넘긴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돈이 없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은 딸 결혼시키고 손주들 키우는데 다 썼거든요. 시장 사람들이 수군댔어요. 미자 씨 집 경매 넘어간대. 사위가 사기쳤다며. 쯧쯧. 그러게 사람 잘못 만나면. 저는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막을 수 없었어요.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손님들도 줄었죠. 화정이가 찾아왔습니다. 미자야, 내가 도와줄게. 됐어. 내가 뭘 도와줘. 내가 말 안 했으면 난 몰랐을 거야. 그럼 나중엔 더 큰일 났어. 지금이라도 알아서 다행이야. 다행? 내 인생이 망가졌는데 다행이라고. 미자야. 나가줘. 내 얼굴 보기 싫어. 화정이는 나갔습니다. 그 뒤로 다시 오지 않았어요. 경매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법원에 갔고 경매를 지켜봤어요. 사람들이 패를 들었고 가격이 올랐죠. 제 인생이 숫자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5천만 원, 5,200, 5,500. 가격은 6천만 원에서 멈췄습니다. 낙찰자가 발표됐어요. 6천만 원 윤하정 씨.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화정이가 제 집을 샀다고. 뒤를 돌아보니 화정이가 서 있었어요. 그녀는 제 눈을 피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소리를 질렀어요. 야, 윤하정.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사람들이 저를 말렸습니다. 법원 직원이 조용히 하라고 했죠.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내가 내 집을 산다고. 친구라는 게 이거야? 화정이는 고개를 숙인 채 나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온몸이 떨렸어요. 배신이었습니다. 완벽한 배신이었죠. 저는 집을 나왔습니다. 아니, 이젠 제 집이 아니었어요. 화정인의 집이었죠. 짐을 싸서 복지관에서 소개해준 임시 거처로 갔습니다. 단칸방이었어요. 50년을 산 집에서 단칸방으로. 이게 제 인생이었습니다. 밤마다 울었어요. 사위를 원망했고 딸을 원망했고 화정이를 저주했습니다. 어떻게 친구가 그럴 수 있을까요? 50년을 함께 지낸 사이인데. 며칠 뒤 화정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미자야, 만나자. 설명할게.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다시 문자가 왔죠. 제발. 한 번만.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화정이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문자를 보냈고 가게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저는 뒷문으로 나갔어요. 복지관에서 일하는 미영 씨가 찾아왔습니다. 미자 씨, 요즘 어떠세요? 보면 몰라. 망했지. 힘드시죠? 그런데 한 가지 제안이 있어요. 제안? 라디오 프로그램이요.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건데 어르신들이 사연을 나누는 거예요. 내가 무슨 사연을 말해. 사기당한 늙은이 얘기. 그것도 좋아요. 누군가 들어줄 거예요. 저는 거절하려다가 멈췄습니다. 요즘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많았거든요. 말할 사람도 없고 그저 재단대 앞에 앉아 한숨만 쉬었죠. 해볼게. 스튜디오는 작았습니다. 마이크 앞에 앉으니 떨렸어요. 편하게 하시고 싶은 말 하세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사위한테 사기당했어요.
제 도장을 위조해서 3천만 원을 빌렸죠. 집은 경매로 넘어갔고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그 집을 제 친구가 샀다는 거예요. 50년을 함께한 친구가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친구가 그럴 수 있죠? 제가 무너지는 걸 보고 내 집을 사다니. 그게 친구가 하는 짓인가요? 울음이 터졌습니다. 마이크 앞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미영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물만 건넸죠. 녹음을 마치고 나오니 조금 후련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말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됐어요. 며칠 뒤 미영 씨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미자 씨, 반응이 엄청나요. 그래요? 네, 청취자들이 공감한다고. 다음 주에도 나와주실 수 있어요? 저는 계속 라디오에 나갔습니다. 제 이야기를 했고 사람들이 들어줬어요. 댓글도 달렸죠.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친구의 배신이 제일 아프죠. 힘내세요, 미자 씨. 위로가 됐습니다. 세상에 저만 불행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미영 씨가 이상한 말을 했어요. 미자 씨, 혹시 화정 씨 사연 들어보셨어요? 화정이도 라디오에 나와. 네, 다른 요일에 나오세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화정이가 무슨 사연이 있다고 라디오에 나와요? 뭐라고 하던데요? 직접 들어보세요. 복지관 누리집에 올라와 있어요. 집에 돌아와 컴퓨터를 켰습니다. 복지관 누리집을 찾아 화정이의 녹음을 틀었어요. 화정이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친구를 배신했어요. 아니, 친구는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친구 집을 샀거든요. 경매로 넘어간 집을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나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친구가 무너지는 걸 보고 이득을 챙겼다고요. 하지만 전 다른 사람한테 그 집이 넘어가는 게 더 무서웠어요. 모르는 사람이 그 집 주인이 되면 친구는 정말 갈 곳이 없잖아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전 친구를 쫓아내려고 집을 산 게 아니에요. 지키려고 산 거예요. 언젠가 친구가 돌아올 수 있게요. 하지만 친구는 절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당연하죠. 전 배신자니까요. 화정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안해, 미자야. 내가 듣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미안해. 난 내 편이었어. 지금도 그래. 녹음이 끝났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화정이가 날 지키려고 집을 샀다고. 정말 그럴까요? 하지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아팠거든요. 배신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어요. 며칠 뒤 우편함에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화정이 필체였어요. 뜯어보니 집 열쇠가 들어 있었죠.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미자야, 이건 내 집이야. 내가 샀지만 내 거야. 언제든 돌아와. 기다릴게. 손이 떨렸습니다. 열쇠를 꽉 쥐었어요. 울음이 터졌죠. 화정이는 정말 날 지키려고 집을 샀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돌아가요? 친구 돈으로 산 집에. 저는 편지를 찢었습니다. 열쇠는 서랍 깊숙이 넣었고요.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여름이 왔고 장마가 시작됐어요. 어느 날 밤 시장에서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불이었어요. 저는 뛰쳐나갔습니다. 연기가 피어오르고 사람들이 우왕좌왕했어요. 소방차가 왔고 불은 꺼졌지만 피해가 컸습니다. 화정이의 서점이 제일 심했어요. 책들이 불에 타고 벽이 무너졌죠. 저는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사람들이 화정이를 찾았습니다. 화정 씨 어디 갔어? 아까 서점에 있었는데. 설마 안 해? 저는 불길로 뛰어들었어요. 사람들이 저를 막았지만 뿌리쳤습니다. 화정아. 연기 속에서 화정이가 보였어요.
쓰러져 있었죠. 저는 그녀를 끌어안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화정아, 정신 차려. 구급차가 왔습니다. 화정이를 실었고 저도 따라 탔어요. 병원으로 가는 내내 화정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죽지 마. 제발. 응급실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지옥 같았어요. 의사가 나왔고 다행히 화정이는 큰 부상은 없다고 했습니다. 연기를 많이 마셔서 입원은 해야 한다고 했죠. 병실로 갔습니다. 화정이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눈을 떴고 저를 봤습니다. 미자야, 왜 서점에 있었어? 불났는데. 책들 구하려고. 미쳤어? 책보다 내가 더 중요하지. 화정이가 웃었어요. 넌 날 걱정해주네. 당연하지. 넌 내 친구야. 그 말을 하고 나니 눈물이 났습니다. 친구. 50년을 함께한 친구. 제가 원망하고 미워했던 친구. 하지만 끝까지 제 편이었던 사람. 미자야, 미안해. 내 집 산 거. 아니야. 난 이제 알아. 내가 날 지키려고 그랬다는 거. 용서해 줄 수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용서해. 화정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우린 한참을 울었습니다. 병원에서 나와 시장으로 갔습니다. 서점은 폐허가 됐어요. 저는 봉제인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세요. 서점 복구 좀 해야 해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천과 도구를 들고 왔고 밤새 작업했어요. 타버린 책장을 치우고 새 천으로 벽을 감쌌습니다. 다음 날 화정이가 퇴원했습니다. 서점으로 왔고 복구된 모습을 봤어요. 미자야, 이거 내가 혼자 한 거 아니야. 다 같이 했어. 화정이가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고 시장 사람들도 울었어요. 며칠 뒤 저는 화정이와 함께 라디오에 나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미자입니다. 윤화정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동안 오해한 걸 고백하려고 해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제 친구 화정이가 제 집을 샀을 때 전 배신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니었어요. 화정이는 날 지키려고 집을 산 거였죠.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면 제가 정말 갈 곳이 없으니까요. 화정이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저도 잘못했어요. 미자한테 제대로 설명을 안 했죠. 그냥 사고 나서 말하려고 했는데 그게 더 큰 오해를 불렀어요. 저는 화정이의 손을 잡았어요. 우린 50년 친구예요.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고요. 청취자들의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감동이에요. 진짜 친구네요. 저도 친구한테 연락해야겠어요. 방송이 끝나고 화정이가 말했어요. 미자야, 집으로 돌아와. 응, 갈게. 저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화정이가 산 집, 하지만 여전히 제 집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재단대도 옷감들도 제 물건들도. 화정아, 고마워. 천만에. 우린 친구잖아. 그날 밤 우린 오래간만에 막걸리를 마셨습니다. 시장 골목에서 작은 상 위에서요. 미자야. 응. 사위는 어떻게 됐어? 곧 출소해. 1년 선고받았거든. 딸이랑은 아직 안 만났어. 근데 곧 만날 거야. 손주들도 보고 싶고. 화정이가 웃었습니다. 잘 됐다. 화정아, 근데 어떻게 6천만 원이나 있었어? 서점이 그렇게 잘 됐어? 화정이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사실은 서점 팔았어. 뭐? 응. 서점 건물주한테 팔고 그 돈으로 내 집 샀어.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미쳤어? 서점이 내 인생이었잖아. 너도 내 인생이야. 그 말에 저는 또 울었어요. 화정이는 자기 서점을 팔아서 제 집을 샀던 겁니다. 화정아, 그럼 넌 이제 뭐해? 그냥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나 할까?
라디오 진행도 재밌더라. 안 돼. 서점 다시 차려야지. 돈이 어딨어.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우리 같이 하자. 뭘? 서점 겸 한복집. 어때? 화정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진짜? 응. 책도 팔고 한복도 만들고. 시장에 그런 곳 하나 있으면 좋잖아. 화정이가 웃었어요. 좋아. 해보자. 우린 계획을 세웠습니다. 서점터를 치우고 새로 공사하고 간판도 만들기로 했죠. 사위 현수가 출소했습니다. 딸과 함께 찾아왔어요. 현수는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한참 그를 바라봤어요. 미워하고 싶었지만 미울 수가 없었습니다. 딸의 남편이고 손주들의 아버지니까요. 일어나. 어머니. 됐어. 다시는 이러지 마. 똑바로 살고. 네, 어머니. 명심하겠습니다. 딸이 울었어요. 저는 딸을 안아줬습니다. 엄마, 미안해. 됐어. 다 지난 일이야. 가족이 다시 모였습니다. 깨졌던 관계가 조금씩 이어지기 시작했어요. 서점 겸 한복집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도와줬고 현수도 일손을 보탰어요. 화정이의 아들 도윤이도 왔습니다. 엄마, 이모, 제가 인테리어 좀 도와드릴게요. 도윤아, 고마워. 한 달 뒤 가게가 완성됐습니다. 간판은 천으로 만들었어요. 제가 바느질로 글씨를 수놓았죠. 봄날의 옷감 마이너스 서점 앤드 한복집. 아름다웠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모여 축하해줬어요. 오픈날 손님들이 몰려왔습니다. 책도 사고 한복 주문도 했어요. 화정이와 저는 바쁘게 움직였죠. 미자야, 이거 좀 봐줘. 화정아, 저 책 어디 있어? 우린 서로 돕고 웃고 행복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문을 닫았어요. 화정이와 저는 가게 앞에 앉아 막걸리를 마셨습니다. 미자야. 응. 우리 잘하고 있지? 당연하지. 화정이가 웃었어요. 고마워. 나한테 기회 줘서. 무슨 소리야? 내가 더 고마워. 우린 잔을 부딪혔습니다. 쨍그랑 소리가 골목에 울렸어요. 복지관에서 다시 제안이 왔습니다. 고정 코너를 맡아달라고요. 봄날의 옷감이라는 제목으로 어르신들의 갈등 사연을 들어주는 거예요. 저희는 수락했습니다. 매주 라디오에 나가 사연을 들어줬어요. 첫 사연자는 70대 남성이었습니다. 형제랑 재산 문제로 싸웠다고 했죠. 어르신, 형제가 돈보다 중요하지 않나요? 근데 배신감이 들어서요. 저도 친구한테 배신당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 아니었어요.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형제분이 정말 나쁜 뜻이었을까요? 사연자가 울었습니다. 저희도 울었고요. 사연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부부 갈등, 친구 문제, 자식과의 다툼. 저희는 하나하나 귀 기울여 들었어요. 어느 날 놀라운 사연이 왔습니다. 사위 현수였어요. 저는 장모님께 용서받지 못할 짓을 했습니다. 장모님 도장을 위조해서 돈을 빌렸고 감옥에도 갔죠. 하지만 장모님은 저를 용서해 주셨어요. 다시 기회를 주셨고요. 전 이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장모님께 진짜 효도하고 싶어요. 저는 울었습니다. 현수가 변했다는 걸 느꼈거든요. 방송 후 현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현수야, 라디오 들었어. 어머니,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됐어. 앞으로만 잘하자. 네, 어머니. 딸도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고마워. 오빠한테 기회 줘서. 지혜야, 다들 실수는 해. 중요한 건 다시 일어서는 거야. 엄마 정말 멋있어. 저는 웃었어요. 딸한테 멋있다는 소리를 들으니
기분이 좋더라고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가게는 점점 잘 됐고 라디오도 인기를 끌었어요. 저희는 바쁘지만 행복했습니다. 어느 봄날 화정이가 봉투를 내밀었어요. 미자야, 이거. 뭔데? 우리 계약서. 다툼 계약서. 다툼 계약서? 응. 혹시 또 싸우면 이거 보고 화해하자.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엔 손글씨로 쓴 약속들이 있었어요. 싸우면 24시간 내 산책하며 대화한다. 상대방 입장을 먼저 생각한다. 용서는 빨리, 원망은 천천히. 저도 맞계약서를 꺼냈어요. 나도 준비했어. 체면보다 마음을 먼저 본다. 오해하기 전에 먼저 묻는다. 서로의 아픔을 기억한다. 우린 서로의 종이를 읽고 웃었습니다. 그리고 서명했어요. 마지막 생방송 날이 왔습니다. 스튜디오는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시장 상인들, 복지관 어르신들, 가족들. 방송이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미자입니다. 윤화정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방송이에요.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화정이가 말했어요. 저희가 배운 게 있어요. 우정은 쉽게 깨지지만 더 강하게 이어질 수도 있다는 걸요. 제가 덧붙였습니다. 오해는 금방 생기지만 진실은 결국 드러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우린 손을 잡았어요. 다음 주 사연 주제는 용서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릴게요. 방송이 끝났습니다. 박수가 쏟아졌어요. 사람들이 일어나 환호했죠. 우린 스튜디오를 나와 사람들을 안아줬습니다. 눈물도 흘리고 웃기도 했어요. 현수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저도 한마디 할게요. 그래. 어머니,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가 사람이 됐어요. 저는 현수를 안아줬습니다. 아니야. 넌 원래 좋은 사람이었어. 잠깐 길을 잃었을 뿐이지. 딸이 울었고 손주들도 울었어요. 우린 모두 안고 울었습니다. 그날 밤 화정이와 저는 가게 앞에 앉았습니다. 골목은 조용했고 별이 빛났어요. 미자야. 응. 우리 행복하지? 응. 진짜 행복해. 화정이가 웃었어요. 앞으로도 계속 이러자. 그럼. 우린 친구잖아. 우린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따뜻했어요. 창밖으로 봄비가 내렸습니다. 가랑비였죠. 땅을 적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창문을 열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빗물이 손바닥에 떨어졌어요. 화정아, 비 온다. 응. 봄비네. 우린 빗속에 섰습니다. 젖었지만 괜찮았어요. 봄비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니까요. 봄날의 옷감은 그렇게 이어졌습니다. 한 올 한 올, 천천히. 때론 끊어지고 때론 엉키지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저는 화정이를 봤습니다. 50년 친구. 저를 배신한 줄 알았던 친구. 하지만 끝까지 제 편이었던 사람. 고마워, 화정아. 나도 고마워, 미자야. 우린 웃으며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내일도 이 자리에서 만날 거예요. 책을 팔고 옷을 만들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인생은 그런 거였습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계속 이어지는 것. 실수하고 용서하고 다시 시작하는 것. 저는 불을 끄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화정인의 집 불빛이 보였어요. 저는 잠시 멈춰서서 그 불빛을 바라봤죠. 내일 또 만날 겁니다. 그리고 모레도. 계속요. 봄날의 옷감은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계속 이어질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인생노트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